안녕하세요. 정창건입니다. 제 프로파일은 이렇고요. 잠깐 관심 있으시면 잠깐 퍼즈 하셔서 좀 보시고요. 예, 서강 SK 브랜드 아카데미 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제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따라잡기라는 코너를 맡게 되면서 좀 간단하게나마 비즈니스 리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아티클은 2017년 4월에 나온 거죠. 정확히는 2017년도에 두 번째로 나온 판이고 3월, 4월호에 묶어서 나온 거죠. What's the value of a like? 페이스북에 라이크를 누르게끔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이 정말 돈 되는 것이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따라잡기는 주제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한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의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HBR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논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특히 HBR은 기본적으로 잡지입니다. 그래서 좀 평이하게 잘 쉽게 읽혀질 수 있도록 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뚜렷합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HBR의 이런 구성에서 어떤 파트가 가장 중요할까요? 문제일까요? 문제 제기일까요? 분석하는 방법론일까요? 그다음에 시사점일까요? 저는 이 세 개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기보다 일단 먼저 시사점을 볼까요? 시사점보다는 저는 분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분석은 잘 해놓고 시사점은 혼자 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수준이 낮은 논문에서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보이죠. 분석은 잘했는데 시사점에서 소설을 쓰는 경우. 따라서 사실은 분석이 아주 좀 잘 돼야 된다면 분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분석과 문제제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 파트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한테는 이 HBR의 저자들이 연구자들이 뭘 문제 삼았는지 그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흥미롭고요. 정말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들을 딱 끄집어내거든요. 그 포인트가 바로 거의 대부분이 이런 데서 옵니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상관관계, 즉 있어 보이긴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무슨 인과관계처럼 보이지만 인과관계가 아닌 거. 이게 상관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냥 상관 있어 보이지만 인과관계가 아닌 거죠. 근데 광고를 잘하면 매출이 오른다더라. 실제로 그런가요? 그건 상관관계죠. 상관관계죠. 그러면 정말 광고를 잘했는데 매출이 안 오는 이유는 뭘까? 가까운 인과관계는 뭘까? 이런 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아하,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의사결정했을 때 낭패를 보는 그런 이유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논문에서도요. 이 논문의 제목,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조회수를 늘리는, 좋아요를 많이 늘리는 그런 예산 집행, 이런 활동들이 과연 돈이 되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일단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Fortune 500의 모든 기업들이, 500의 80%의 기업들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페이스북 페이지가 없는 기업들도 있다는 거예요. Anyway, 좋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뭔가 소통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미 국무성에서도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63만 달러죠. 이게 7억 가까이 되는 돈이 7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것도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그렇게 예상 집행했다더라. 오로지 본인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의 조회수를, 좋아요를 많이 늘리게끔, 많이
누르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아티클에서 좀 처음에 문제 제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광고하고 관리하다더라.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참여를 할 것이고, 그 끝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이것저것 우리 활동에 참여할 것이고 구매를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과연 그런가? 이게 상관관계냐 인과관계냐를 추적을 하고 온 거죠. HBR은 약간 독특하게, 그러니까 HBR답게 하려면 좀 심하게 합니다. 이런 실험을. 그래서 이 케이스는 4년 동안 23번 실험을 했다 하고요. 18,000명 대상으로 A/B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 거죠. A/B 테스트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액션을 A 집단과 B 집단 했는데 사실 A가 그러니까 통제 집단 B, A, 그러니까 같은 액션을 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든가 다른 액션을 취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A와 B가 노출이 다르게 한다든지 하여튼간 한쪽은 A와 B가 전혀 다른 A와 B를 다르게 통제해서 한번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여기서 이 연구자들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테스트를 해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과연 많이 사는 것이냐. 두 번째는 좋아요를 많이 누르게 하면 그 사람의 친구들도 구매를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냐. 세 번째, 좋아요를 많이 누르게 하면 다른 그러니까 구매 이외의 활동들, 캠페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참여할 것이냐. 네 번째는 좋아요를 뿐만 아니라 이 페이스북이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 할수록 소비자의 행동의 변화, 굳이 구매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소비자의 행동의 변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참여해 주시는 거죠.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자세한 이렇게 해봤어요, 저렇게 해봤어요. 그 실험에 대한 방법이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 것은 아니어서 오히려 보면 볼수록 더 갈증만 일어나실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실험했을까?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번역본도 있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참담합니다. 첫 번째, 살 사람은 산다는 얘기는 예컨대 정창권 회사의 브랜드를 아는 사람들은 굳이 페이스북 통하지 않고서라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요를 많이 누른 사람들이 산다니까요. 하지만 좋아요를 많이 누르게끔 하지 않아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모르는 우리 정창권이라는 회사를 아는 사람들은 정창권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를 누르게끔 광고를 한 것은 무슨 행동일까요? 그 퀘스천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친구도 과연 구매할까? 아니요. 좋아요를 하면서 그 페이스북 참여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할인 쿠폰 때문에 어차피 간다. 이래저래 어차피 올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 페이지에 올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을 보면 친구들한테 예컨대 정창권의 친구가 정창권의 어떤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렀다 했다고 해서 그게 막 노출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효과는 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구매 이외의 활동도 소위 말하는 캠페인에 참여할 것이냐? 별 참여 안 한다. 차이가 없다 이거죠. 하든 안 하든 할 사람은 한다. 그런 개념이죠. 네 번째, 이래저래 페이스북에 돈을 쓰는 거. 근데 광고 페이지라든가 또는 뭐 실제로 페이지 디자인에 대한 거, 뭐 다이내믹 컨텐츠 뭐 등등등등 뭐 예산 뭐 광고비를 집행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이 소비자 고객들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 일으킨다. 이건 이런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나왔네요. 어떠세요? 그 좀 충격적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일단
그 현실적으로 그 서베이를 해보면 미국 기업의 427명의 마케터들한테 물어보니 80%가 솔직히 소셜미디어의 노력이 얼마나 이 계량화할 수 있는지는 잘 자신 없다. 포춘 500의 CMO 87%들도 사실 자신 없다.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티클에서 마지막에 용두사미처럼 약간 시사점이 좀 정리가 되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푸시 마케팅과 풀 마케팅을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추천과 온라인 추천이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같이 해야 된다. 뭐 등등등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푸시와 풀을 같이 한다.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사실은 꼭 이 아티클 아니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예를 들면 친구가 했다더라 하는 것보다 친구가 너한테 추천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액션이 더 나타난다는 거죠. 또 친구가 좋아요를 눌렀다라기보다 이왕이면 친구가 그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응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즉 추천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슬쩍 언급을 합니다. 이 추천은 굉장히 이 마케팅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래테지 마케팅한 주제로 전체 이 HBR의 내용 중에 정말 좋은 것들 10개를 묶은 10 Must Read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9번째가 바로 이 추천에 관련된 기가 막힌 논문을 언급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HBR 실험에서 정말 또 다른 발견은 로얄 커스터머들이 모인다는 거죠. 내가 우리 회사에 깃발을 꽂으니까 우리 회사를 좋아하는 로얄 커스터머들이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몰려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로얄 커스터머, 충성 고객들과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언급되고 있죠. 룰러맨, 네, 이런 사례들. 이게 어떻게 읽고 있나요? 룰러네몬인가요? 네, 그래서 해시태그를 한 걸 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활용하고, 이거는 Free People이라는 이제 의류 회사인데 인스타그램에 고객들이 인스타그램에 막 올린 것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KLM, 뭐 레고, 마이무슬라이 해서 이제 시리얼 만드는 회사들, 예컨대 고객들의 반응을 그대로 제품화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아티클에서 언급한 이 시사점이 이 사례들에 해당되느냐? 그건 퀘스천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버드 윈스랩이 구성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잡지예요. 그래서 아주 이게 뚜렷합니다.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봤다. 그래서 이러한 시사점을 얻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도 HBR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뭐가 문제라고 친절하게 잘 밝혀졌으면 그렇다면 나라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보시죠. 그 포인트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구분을 하려는 노력입니다. 인과관계야 상관관계야. 그런 마케팅 활동이 A 하면 A를 높이면 높일수록 B가 높아진다고? 그게 인과관계야 상관관계야.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을 HBR을 읽으시면서 스스로한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학습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뭐 내용 괜찮으시다면 피드백을 저한테 주고받고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또 다른 아티클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